현재가 있고 1년 후가 있어요. 누가 저에게 물어봐요. 너 지금 100원 받을래? 아니면 1년 후에 안 받을래? 둘 중에 선택. 당연히 저는 지금 100원 받겠죠. 너 지금 100원 받을래? 1년 후에 50 받을래? 당연히 지금 100원 받겠죠. 너 지금 100원 받을래? 1년 후에 100원 받을래? 라고 해서 100원이라는 현금 흐름은 금액은 동일한데 시점이 달랐을 때에는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이면 먼 미래의 100원보다는 현재 100원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지금 100원이 있으면 이런 게 좋은 거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너 지금 100원 받을래? 네가 싫어하는 1년 뒤인데 110원 받을래? 둘 중에 선택해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현재가 좋긴 하지만 금액이 커지는 것도 좋다. 자,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현재 100원과 1년 후에 110원이 같은 가치다. 1년에 100원은 안 돼. 100원은 안 돼. 1년에 100원은 만족 못 해. 그런데 현재 100원을 포기한 대가로 1년 후에 금액이 10원만큼 커지면 만족하겠다. 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현재 100원에 대한 1년간의 이자가 10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걸 이자율로 얘기하게 되면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현재 100원과 1년에 110원이 같은 가치라고 느낀다면 그 사회의 이자율은 10%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이자 또는 이자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자 또는 이자율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의 순서만 바꿔볼게요. 자, 이자율, 인터레스트 레이시니까 R로 써도 되겠죠. 제가 언제까지 이자율 이렇게 쓰고 있을 수 없잖아요. 현금으로 쓰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 팔 아파서 그냥 이렇게 쓰겠다고. 자, 이자율 R로 쓸게요. 이자율이 10%인 사회다라고 해볼게요. 이자율이 10%인 사회에서 현재의 100원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1년 후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110원이죠. 그렇죠? 자, 걔는 현재 100원에다가 1년간의 이자 10을 더한 게 110 되는 거죠. 그거는 현재 있던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10%다 괜찮으세요? 괜찮죠? 자, 해서 나오는 게 110원인 거고요. 이자율이 10%인 세상에서 현재 100원과 같은 가치를 갖는 1년 후의 금액, 이 110원을 현재 100원의 1년 후 미래 가치다라고 얘기해요. 현재 100원의 1년 후 미래 가치. 미래 가치는 퓨처 밸류. 퓨처 밸류 이렇게 써도 될까요? 제가 언제까지 스펠링을 다 써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년 후 시점의 미래 가치. 단순하게 보면요. 이자율이 10%인 사회예요. 지금 100원이 있어요. 지금 100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후에 얼마 될까요? 지금 100원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얼마 될까요? 곧 1년 후에는 110원 될 거다. 그럼 현재 있는 100원이라는 건 은행에 넣어놔도 1년 후에 110원 되는 거니까 현재 100원은 1년 후로 따지면 110원이나 마찬가지다. 이자율 10%면 현재 100원은 1년 후 110원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현재 100원의 1년 후 미래 가치라고요. 자, 이자율이 10%인 사회예요. 1년 후 110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100원인 거죠, 뭐. 그죠? 자, 그 100원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얘를 이항하면 되는 거네. 그죠? 나누기 1 플러스 10%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게 100원인 거죠. 자, 이 100원이라는 건
100원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10%인 사회에서 1년 후 110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금액, 이 100원. 얘를 이자율 10%인 상황에서 1년 후 110원의 현재 가치다라고 얘기해요. 현재 가치. 그래서 present value. present value. 제가 영어 스펠링 잘 안 쓰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보는 이 스펠링하고요, 제가 여기서 보는 이 스펠링이 느낌이 틀려요. 저도 그래가지고 한번 하나를 빼앗뜨렸다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스펠링 잘 안 쓰는데 거기 써 있으니까 알아서 보세요. present value, future value. 자, 그러면 잠깐 보게 되면은 현재에 있는 금액에서 미래로 갈 때에, 그 미래 가치 계산할 때에는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로 가는 거죠. 그러면 미래 가치에서 현재로 올 때에는, 자, 이 항에서 쓰게 되면은 현재 가치는 지금 1년 후 미래 가치에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로 오는 거죠.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 가치로 갈 때에는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현재 가치로 올 때에는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왜 곱하기고 왜 나누기예요 하면 이제 할 말 없는데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자, 이자율이 10%인 상황이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자율을 얘기할 때에는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러한 이자율은 다 연율을 얘기해요. 연율. 그래서 이자율 10%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어도 1년간의 이자율이 10%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1년간의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자, 기간을 늘린다고, 기간을. 현재의 100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2년 후의 금액은, 그걸 2년 후 미래 가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현재의 100원 은행에 넣어놓고 2년 뒤에 찾는다면 얼마 찾을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자율 10%인 상황에서 현재 100원의 2년 후 미래 가치, 이자율 10%인 상황에서 현재 100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2년 후의 금액은, 에서는 2년간의 이자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자율이 2년간의 이자율이 아니고 연이자율이잖아요. 그럼 연이자율이 10%니까 첫 번째 1년치 이자 10, 두 번째 1년치 이자 10, 그리고 내 돈 100원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게 100원을 지금 예금했을 때에 2년 후에 받을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년 후 미래 가치가 100원에다가 10원 이자 또 10원 이자 더해가지고 120원이다 라고 이자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이자 계산하는 방식을 단순한 이자 계산이다 라고 해서 단리 이자 계산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단리 이자 계산인데 우리는 단리 이자 계산 안 해요. 자, 왜냐하면 이 10원은 첫 번째 1년치 이자죠. 만약에 지금 은행에 100원 집어넣어놓고 2년 후에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20원과 20원은 같은 가치가 아니죠. 1년 후 10원과 2년 후 10원은 같은 가치가 아니다. 이 1년 후 10원은 여기서 받았으면 10원 받을 거다. 여기서 받지 않고 2년 후에 찾는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10원 받는 게 아니고 2년 후까지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해당됐던 10원을 2년 말에 내가 받는다면 이 10원에 대한 이자도 또 고려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현재 100원을 예금했는데 1년간의 이자율이 10%면 1년 후에는 곱하기 1.1에서 110원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2년 말에 찾겠다. 다시 1년을 더 넣어놨다. 1년 더 넣어놨으면 또 1년간의 10% 이자가 또 붙어야 되는 거죠. 100원에 대한 이자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발생됐었던 10원에 대한 이자 계산이 또 돼야 된다. 자, 따라서 2년 후의 금액은 121원이다. 라고 계산하는 게 복잡한 이자 계산, 복리 이자 계산이에요. 복리 이자 계산. 우리 공부할 때 다 복리 이자 계산을 할 거야.